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산 속에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였습니다. 봄이 오면 연두빛 잎을 틔우고 여름이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이면 붉고 노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숲속의 다른 나무들에는 새가 한두 마리씩 앉아 있었지만 이 나무에만큼은 언제나 수십, 수백 마리의 새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숲을 물들릴 무렵이면 그 나무 위에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들은 왔다가 떠나고 또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 나무 곁에는 항상 새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곁에 있던 젊은 나무 한 그루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왜 새들은 당신에게만 모이는 건가요? 저도 잎을 키우고 열매도 맺는데 왜 저에게는 새들이 잠깐 앉았다가 금세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오래된 나무는 잠시 바람에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새들이 내 가지를 꺾어도 화내지 않아. 열매를 따먹어도 아까워하지 않아. 그리고 떠나갈 때 붙잡지 않을 뿐이야. 젊은 나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숲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슴 한켠이 살짝 아려오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저 오래된 나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식의 얼굴, 멀어진 친구의 얼굴, 예전만 못한 것 같은 관계들, 그리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새들에게 어떤 나무였을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바빴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밥벌이를 위해 온 몸을 던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놀랍도록 강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었고 힘든 것도 참았고 눈물은 안으로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꾸 바빠 보입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기는 것 같고 명절에 왔다가도 금세 돌아갑니다. 오래 사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둘 세상을 먼저 떠나거나 몸이 아파 만남이 뜸해지고 어느새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파고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저 사람은 왜 자꾸 멀어지는 걸까?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그 서운함과 외로움은 사실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오래된 나무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나무는 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가지 말고 여기 있어줘.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늘을 내주었습니다. 열매를 내주었습니다. 편안한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새가 오면 기꺼이 품었고 새가 떠나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항상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생겨난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식에게 왜 연락을 안 하냐며 서운함을 표현할수록 자식은 전화기를 들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와줘야 나는 살 것 같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어서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 더 속이 상합니다. 목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내가 잘못을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는 사람. 내가 멀어졌다가 돌아와도 어서왔어 하고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우리는 자꾸만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 오래된 나무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오래된 친구입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따뜻하고 넓은 그늘을 들이운 나무였습니까? 아니면 새가 앉기도 전에 언제 올 거야? 왜 안 와? 어디 가지 마. 하고 가지를 붙드는 나무였습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건 모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너무 잃기 싫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마음은 나무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에 와서 조금 다른 사랑을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가 오면 기꺼이 품어주고 새가 떠날 때는 잡지 말고 바라봐주는 사랑. 잘 가. 또 와. 그 한마디면 충분한 사랑.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했다면 바쁘겠지.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친구가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무슨 일 있나? 내가 먼저 안부 전화나 해볼까? 하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넉넉함. 그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깊은 인연의 기술입니다. 저는 산사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 자식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스님, 친구가 저한테서 멀어진 것 같아요.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언제나 아주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으면 손등에 선명하게 새겨진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셨을까?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은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저 오래된 나무는 결코 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매를 줬으니 너도 내 곁에 있어야 해. 내가 그늘을 줬으니 너는 날아가면 안 돼. 그냥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새들은 그 나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 무렵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는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며 밥은 먹었니? 엄마는 잘 있어. 보고 싶다. 하고 끝내는 것. 답이 늦게 와도 기다리지 않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며 잘 지내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것. 그 이상의 기대 없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온기가 언젠가 반드시 새를 불러옵니다. 숲속의 오래된 나무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늘을 들이우며 새들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나 그 나무 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아래는 언제나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런 나무였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세월이 곧뿌리이며 겪은 고통은 깊이입니다. 그 깊이 위에서 드리워지는 그늘은 어떤 나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 따뜻한 봄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사랑하는 새들이 언제나 머물다 가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